자, 오늘은 변제금 한 방에 다 변제할 수 있는가? 뭐 감질나게 3년, 5년씩 나누어서 변제하는가? 돈이 생겼으니까 남아있는 거 2년 6개월치, 2년 8개월치 한 방에 다 변제하고 싶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시 변제라는 제도가 존재는 합니다. 없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보신 게 맞고요. 일시 변제 제도가 무엇이냐 하면 남아있는 변제금을 한 방에 다 변제하고 바로 면책을 받겠다. 이런 제도죠. 원래는 개인회생을 하시면 변제 기간이 3년에서 5년이시잖아요. 그 3년의 변제 기간이 끝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고 다시 신용을 회복해서 나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맞게 신용 대출이나 신용카드가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그거 3년 기다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즉시 바로 한 방에 남아있는 변제금 싹 모아서 다 변제해버릴 테니까 즉시 면책해주라. 그리고 즉시 내가 신용을 회복해가지고 내 신용에 맞게 대출이나 신용카드 같은 걸 쓰고 살겠다. 특히 전세 대출이나 집 살 때 아파트 담보대출 이런 거 꼭 필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시에 한 방에 변제하시려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법원에서 만들어둔 실무준칙 규정을 보시면 남은 기간의 변제 예정액을 일시에 변제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취지는 개인회생 채권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자가 신속히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근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저게 잘 될 것이냐의 문제는 별개의 얘기죠. 중요한 건 법원의 생각이죠. 채무자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저걸 뭐 감질나게 3년씩 나누어서 변제하는가. 한 방에 변제하면 나도 편하고 그 변제금을 받아가는 은행 입장에서도 찔끔찔끔 나누어 변제받느니 한 방에 다 가져가면 은행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다르단 말이죠. 어제는 돈 없다고 했잖아. 분명히 지난달에는 돈이 없다고, 재산도 없다고, 누가 아프다고, 월급이 작다고, 제발 좀 사정 봐달라, 사정 해가지고 변제금 좀 깎아달라, 그 얘기하면서 앓는 소리 우는 소리 내면서 간신히 개인회생 통과하던 사람이 갑자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돈 몇 천만 원 생겼다고 한 방에 일시 변제하겠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일시 변제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회생 절차하고는 약간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일시 변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채무자 마음대로 일시 변제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허가사항으로 만들어 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일시 변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거쳐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가? 여기 규정을 보시면 일시 변제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는 그 일시 변제할 그 자금이 출처가 무엇인지 금융거래 자료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채무자의 재산 내역에 변동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제출하면 법원에서 일시 변제 사유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일시 변제할 돈 마련 경위가 적절했는지 신청 당시에 수입이나 재산 신고가 거짓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조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시 변제를 하려면 법원에게 이 금원이 어디서 나왔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다는 것을 출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누구 계좌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꺼냈다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 출처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 변동 내역도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형제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 부모님이 그만한 재산이 있다, 아버지가 집 팔아서 보태줬다, 형제가 사업 소득이 많아서 나한테 보태줬다, 이체 내역 여기 있다, 이렇게 타인의 도움으로 일시 변제를 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회생 통과한 뒤에 나의 능력으로 재산이 늘었다, 소득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법원에서는 더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그냥 변제금을 더 내라, 더 충실하게 변제해라, 변제 계획안을 변경해서 변제금을 상승하라 할 수도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소득하고 재산이 늘었다고 그런 일이 흔치는 않잖아요. 채무자처럼 오랫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재산과 소득이 막 늘어나고 그런 일이 얼마나 흔하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소득과 재산이 늘어났다는 말보다는 차라리 예전에 숨겼던 소득과 재산을 이제 꺼낸 거 아니냐, 이제 드러낸 거 아니냐, 이거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부모 형제가 이체해줘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거다, 이런 건 괜찮죠. 내가 퇴직금을 받았다, 이것도 괜찮죠. 개인회생 신청할 때 내가 퇴직금 얼마 있다고 이미 보고를 다 했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될 만한 건 다 반영시켜 놓은 거니까 그거 일시금 수령해가지고 내가 변제하겠다, 요거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없던, 개인회생 재판 당시에 없던 소득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숨겨놓은 소득과 재산이 나온 거니까 자기 소득에 대해서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니까 변제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날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채권자 의견 청취의 문제인데요. 법원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시 변제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한테 일시 변제 신청서의 사본을, 그러니까 복사해서 첨부해서 채권자들한테 송달한단 말이죠. 그리고 의견까지 받아가지고 별 이상이 없으면 일시 변제를 허가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회생 절차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법원은 몰라도 채권자는 잘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거래처나 지인들이요. 금융권은 잘 모르지. 금융권이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 잘 알 이유는 없지만 나와 거래했던 사람이나 나의 지인들은 나의 상태를 잘 안단 말이죠. 내 입장에서는 어디서 도움을 받아서 일시 변제를 신청한다고 자금에 출처하고 금융 내역하고 첨부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법원이 그거 받아가지고 채권자한테 보내주면 채권
채권자는 딱 보는 순간 안단 말이죠. 야, 이게 그게 아니다. 저 사람 숨긴 재산이 있다. 타인 명의로 뭐 하고 있는 게 있다. 저 사람 부모님이 그만한 돈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단 말이죠. 법원은 가만히 있을 때는 몰랐는데 채권자 이의신청서를 받게 되면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다시 소명해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올린 제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파산 면책 불허가 났던 사건이 있잖아요. 사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채권자가 이의신청서를 계속 제출해서 저 여성분이 남편 명의로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 내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잘 안다. 이런 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가 파산 면책 불허가 났던 사건이 있었죠. 물론 2심에 가서는 이혼한 지 오래됐다고 소명해서 면책 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법원은 잘 몰라도 채권자나 특정 거래처, 내 지인들은 잘 알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 비교 개념이 조건부 인가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뭐냐 하면 더 벌면 더 내라 이거잖아요. 모든 채무자한테 인가 결정 내려줄 때 조건부 인가가 붙는 건 아닌데 동종업계에 비해서 유달리 소득이 적다거나 또는 소득의 허위가 의심이 된다. 지나치게 낮은 소득, 그 사람의 나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최저시급 받을 사람이 아닌데 또는 나이 30에 멀쩡한 사람이 월급 170 받고 일할 사람이 아닌데 170 받고 일한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 때는 법원에서는 매년 자기의 소득하고 재산 변동 내역을 보고하고 늘어났을 경우에는 더 변제한다는 걸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인가 내려주겠다. 이게 조건부 인가죠. 한마디로 더 벌면 더 내라. 여기 보시면 20% 이상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된 소득의 50% 이상을 더 내라. 더 내는 취지로 변제 계획안을 수시로 제출하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합니다. 일시 변제를 신청하면서 자금의 출처가 확실하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자금의 출처가 불확실하다면 가뜩이나 변제금을 더 내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건부 인가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위험성이 더더욱 큰 거죠. 안 그래도 매년 소득하고 재산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출처는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돈이 늘어가지고 갑자기 몇 천만 원 생겨가지고 일시 변제하겠다 하면 더더욱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거는 그냥 변제금으로 더 내시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가 목돈이 좀 생겼다. 감질나게 3년 나눠서 변제하지 않고 한 방에 변제하고 면책받고 빨리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런 제도가 있는가? 있습니다. 일시 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엊그제까지는 돈이 없다 해놓고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 했으니까 의심할 만하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지 일시 변제가 가능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일시 변제할 금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금융 자료, 자금 출처 내역을 제출을 해야 되고 채무자에게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의 의견 청취 절차까지 거치기 때문에 특정 거래처나 지인은 나의 사정을 잘 알 가능성이 높죠. 특히 조건부 인가까지 받은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보태주거나 자금의 출처가 확실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 마땅치 않게 나의 소득이나 재산이 갑자기 증가해서 일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면 오히려 변제금을 더 내야 되는 위험성이 있다.